네,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네. 이분께 도움을 한번 요청해 SOS 쳐야 봐야겠습니다. 됩니다. 네, SOS 쳐보겠습니다. 네. 이재만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해안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이상 빠졌습니다. 요즘 워낙에 다 전쟁이라는 게 아직은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기보다는 내가 주식을 왜 샀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쟁이란 이슈를 생각하고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네. 건 아니었고 아마 보셨던 종목들 사셨던 거 보유하고 있었던 거는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특별히 바뀌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좀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이성적인 사고로 해보실 수도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정점에 오래 계셨는데 최후 통첩 이거 좀 낯설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은 모든 게 낯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카가 많이 걸렸던 적도 거의 없어서 기억이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최후 통첩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과거에 7, 80년도에 뭐 흔히 얘기하는 중동 전쟁 이런 것과도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모든 상황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다 낯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생소하고 다 처음 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5%에서 6%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간하신 화수분 전략 자료를 보면 주도주의 분기점이란 제목을 다셨어요. 반도체가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의 주식시장은 반도체와 이렇게 비반도체로 나눠져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선 지금의 주식시장들을 좀 생각할 때 이제 공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할 때 공포지수들은 가격의 데이터들이죠. 예를 들면 주가 중에서도 PER이 얼마 빠졌으며 유가는 얼마 올라갔을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포심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라 함이 그 공포심리가 끝난다라고 해서 끝이라기보다는 후유증의 지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유증.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니까 네. 물가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요즘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인상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상이 되면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원화의 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공포스러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후유증을 반영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양한 주도 업종들이 있고 주도 업종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그 중심에 항상 반도체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주가가 올라가도 비싸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전체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가 올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무려 6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 비중이 한 40% 정도 되죠. 예를 들면 대만은 TSMC의 국가죠. TSMC가 전체 순이익 비중이 43% 정도 올해 예상치가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 현재 시가총액 비중도 43%입니다. 근데 물론 미국의 M7은 이익 비중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약간 높으니까 네. 항상 좀 주가 프리미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간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는 내가 반도체를 언제 팔아야 될 거냐. 진짜로 이런 전쟁이라 이런 리스크가 아니라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주가의 선행지표 또는 가장 주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반도체의 그림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또 한 번 있었죠. 2017년도. 이런 때 보시게 되면 과연 하이닉스의 주가하고 가장 매칭이 잘 됐던 지표가 뭘까냐라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영업이익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주가도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18년 당시 중후반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도 빠질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영업이익률도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좀 본격화됐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결국 반도체의 주가의 가장 중요한 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물론 이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 2분기가 정점입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년 2분기 정도까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70% 그런 날이 네. 오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동안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결국 영업이익률을 70%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서 하이닉스하고 TSMC를 비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는 PER이 한 5배 정도 되고 TSMC는 PER이 한 20배가 좀 넘는 기업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TSMC보다 하이닉스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TSMC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왜 PER은 TSMC가 더 높을까? 그거는 영업이익률의 안정성인 거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SMC는 영업이익률이 낮을 때가 39%, 높을 때 한 50% 좀 넘는 이런 형태인데 하이닉스는 여기 보이시는 2023년 1분기 때 생각하시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7%였습니다. 물론 올해는 좋아져서 70%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앞으로 유지할 거냐라는 게 하이닉스를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이게 가장 좋은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예. 네, 영업이익률 정점이 내년 2분기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항상 같이 비슷한 거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주가의 정점도 내년 2분기일까요? 만약에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네. 그리고 특별하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또는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영업이익률이 물론 내년 2분기라는 걸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네. 있어도 꾸준히 올해 정도까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효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아까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계속 귀에 박히는데 전쟁은 가장 더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 휴증을 우리는 재산정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잖아요. 네. 이 원화 약세는 도대체 우리 반도체한테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수출주들은 원화가 약세일 때 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컨셉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흔히 얘기하는 실제로 데이터로 반영이 되는 이런 거는 이익의 환산인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익의 환산, 원화 환산 효과가 꽤 큰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 자체가 환율에 굉장히 민감도가 이익이 높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반도체 쪽에 더 높은 건 반도체 가격이겠죠. 랜드, 디램 가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실제로 이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들은 환에 조금 더 민감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새롭게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의 흔히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은 환에 대한 영향력을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반도체 쪽을 보면 이 분야는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된다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비반도체 쪽들이 갖는 영향력은 우선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영역들이 뭐냐면 비반도체라고 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은 실제로 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은 강한 게 아니라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결국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그들 기업들의 흔히 얘기하는 이익을 결정한다는 특징도 분명히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미국 IT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인데 잠깐 보시게 되면 YOY 즉 전년 동월 대비해서 30%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불리우는 쪽들은 여전히 이익 증가세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쪽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 얼마냐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5% 정도 내외됩니다. 이게 근데 한때 굉장히 좋았을 때가 한 6.5%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반도체 소부장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들을 고르실 때는 이게 영업이익률의 레벨이 좀 바뀌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대였다가 10%대로 올라서거나 10%였는데 20%로 바뀌거나 이런 형태. 그리고 하이닉스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은 없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보다는 좀 낮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반도체 소부장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코스닥에 많이 매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스닥 쪽에도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코스닥에서 실제로 이익이 나오고 이익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컨셉이 가장 유효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주가의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은 다른 쪽보다도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되게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가 강세인 국면에서 봐야 할 업종은 소부장 쪽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은 다른 그룹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쪽 그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경기의 사이클을 만드는 쪽들이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의 투자, 반도체 가격, 반도체 업종 이런 쪽들이 되죠. 근데 모든 업종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뺀 나머지가 과연 이제 비반도체들이 되는 거죠. 비반도체들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전쟁의 후유증 지표들이 좋지 않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달러는 강세로 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업종이 좋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을 빼고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테이블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테이블은 꼭 주가 수익률의 개념만을 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에서 주가 수익률도 좋았고 여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죠. PER과 PBR도 상승하고 EPS와 OPM이라고 써 있는 건 OPM은 영업 마진율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익 추정치도 높아지고 마진율도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말고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하고 은행밖에는 없습니다. 아, 은행. 예. 그러니까 이 두 쪽 정도밖에는 올라가는 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개의 업종 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게 반도체를 빼면 2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저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유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은행하고 방산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26개 업종 중에 2개 정도를 빼게 되면 나머지 업종들이 대부분 다 좀 부진하다는 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얘기고 혹시 이제 종전, 혹시 휴전 또 언제 이런 그렇게 것들, 될지 모르잖아요. 네. 바뀌면 그러면 이제 지표가 바뀌겠죠. 달러가 약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쪽. 물론 이런 때는 업종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상승하는 업종들, EPS가 좋아지는 업종들,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업종들은 좀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은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게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게 되면 보이시는 유틸리티라든가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장주들이 약간 부각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한국은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기계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하드웨어 이런 쪽들이 부각이 된다는 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환경을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을 보시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4분면을 봤을 때 이 경우의 수가 늘상 과거의 이슈 이후에 거의 한 90% 이상 포진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중동 사태 이후의 후유증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다. 따라서 물가가 내려갈 거다. 아니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될 거다. 그러면 아까 가져오신 것 중에 혹시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데 달러는 강해지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까요? 아주 근데 그 경우는 실제로 보게 되면 월간 단위로 보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속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 한쪽의 지표가 한쪽을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지속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어도 지속성은
그렇게 크진 않는다. 자, 오늘 네. 시장님 거의 6% 이상 흘러내고 있고 우리 코스피 대형주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6%에서 7%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참 불안불안하면서 뚜껑 열었는데 더 불안하거든요. 오늘 밤에 또 뭐 최후 통첩 얘기도 막 있고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솔직한 얘기는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주식시장을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오늘 같은 날 보고 있으면 결국 내가 무언가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산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인 거죠. 내일은 또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좋은 방법은 시장을 안 보는 거죠. 근데 불가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될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 전에 네. 내가 이 업종을 왜 샀을까? 종목을 왜 샀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게 특별하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하시고 갖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서둘러 주식을 팔게 되면 가장 후회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뒤로 가장 늦추시는 게 그 약간 이렇게 이런 상황을 좀 대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기회라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앞에 한번 한 5, 6%씩 지수가 하루 정도 빠지면 그 다음 일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고 이게 네. 나타나야 되는데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세지 않고 한 번 더 충격을 입는 경우들이 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쉽게 매수 버튼이 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 맨날 가격이 비싸서 나는 못 샀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조금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증시 지금 어떻죠? 네, 지금 코스피 6.2%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4.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은 다시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이재만 시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글쎄요 주식시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잠시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